직업 선택 이론 또는 진로 선택 이론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자, 이 암기법이 필요합니다. 꼭 외우셔야 되고요. 환잠현 또는 환시현이라고 외우라겠죠. 이거는 환상기, 이거는 잠정기, 이거는 현실기다. 자, 여기 있는 시는 시험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이를 보면 초기 청소년기에서부터 17세 미만이니까 여기가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보통 잠정기와 현실기, 여기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청소년기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 두 가지를 나눌 때 이 잠정기 안에, 현실기 안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상기는 환상, 놀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흥능가전이라고 했어요. 흥미, 능력, 가치, 전환기. 자, 흥능가전, 흥미기, 능력기, 가치기, 전환기. 흥능가전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탐명구라고 했죠. 탐명구, 탐색, 명료 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화, 탐명구, 탐색기, 명료하기, 구체화기, 구체화 단계. 이 명료화를 정교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체화를 특수화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흥능가전, 흥, 가, 전 나오면 잠정기 하위 단계, 탐, 명, 구 나오면 현실기의 하위 단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긴즈버그능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슈퍼로 들어갑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입니다. 자,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는 성탐 확류쇠입니다. 자, 성탐 확류쇠로서 첫 번째가 성장기, 두 번째가 탐색기, 세 번째가 확립기, 네 번째가 유지기, 마지막이 쇠트기가 되겠습니다. 성, 탐, 확, 유, 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유지기와 쇠퇴기에는 하위 단계가 없죠. 자, 이 성장기에 해당되는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환, 흥, 능이었습니다. 환상기, 그 다음에 흥미기, 그 다음에 능력기가 있다. 여기를 화살표로 하면 헷갈리시니까 땡땡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 흥, 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탐색기가 있죠. 이거는 잠전시라고 가르쳐 드렸는데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가 됩니다. 잠, 전, 시가 됩니다. 자, 확립기입니다. 수 아니었죠. 수정기와 안정기입니다. 수정기와 안정기, 이렇게 해서 수안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것은 대개 어디냐면 여기 탐색기 15세에서부터 24세 정도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탐색기, 성장기의 마지막 능력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부터 탐색기까지 주로 대부분이 탐색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청소년기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령은 참고만 하셔도 되는데 청소년기가 어느 부위에 들어가느냐,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 정도는 좀 큰 틀에서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 이 교재 마지막 부분에 출제된 내용들을 쭉 보는데요. 그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홀랜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입니다. 자, 홀랜드는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의 학자인데, 이론의 학자인데 육각형 모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육각형 모형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리, 아, 세, 크가 됩니다. 자, 발음 기호대로 리아세크, 현, 탐, 에, 사, 진, 관이 됩니다. 현탐의 사진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현실형에는 엔지니어, 기술자가 있다라고 했고요.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탐구형은 학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술형은 예술가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술인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담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형에 들어갑니다. 진취형은 정치가, 그 다음에 관습형은 사무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진취형의 동의어가 설득형이고요. 관습형의 동의어가 사무형이고요. 현실형의 동의어가 실제형이라고 합니다. 실제형.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끝내시면 됩니다. 하나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반대되는 것이 대각선인지 아시죠? 현실형과 여기 S, 그 다음에 관습형과 A, 그 다음에 진취형과 탐구형, 이렇게 대각선에 위치하는 것은 서로 일치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요. 자, 정리가 됐고요. 피그말리온 요가는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청소년 문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제1절에 보면 청소년 문화 관련 이론이 나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이론하면 학자겠죠. 그래서 학자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잘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청소년 문화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가 있고요. 표현된 문화와 내재된 문화가 있고요. 이상 문화와 실제 문화가 있고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험에 또 출제된 것이 4번이거든요. 자,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개념을 보겠습니다. 사회 성인 다수의 동그라미, 다수의 집단에 의해 향유되는 문화를 말 그대로 주류 문화라고 합니다. 사회의 특수 동그라미, 특수한 부분이나 영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의 대다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류 문화라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만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수한 집단. 이것은 하위 문화가 돼요. 전체 사회 문화, 주류 문화의 하위 문화가 될 수 있다. 표현된 문화와 내재된 문화 봅니다. 관찰 가능한 영역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표현된 문화라 합니다. 자, 독특한 복장이나 학년 표지나 머리 형태 이런 것들이 바로 관찰 가능한 것이죠. 표현된 문화라고 합니다.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밑줄, 불가능한 영역의 문화가 있습니다. 엄숙, 단정, 질서, 절도의식 이런 것들은 관찰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이것을 내재된 문화라고 합니다.
이상 문화입니다. 이상적으로 바라고 있는 상태의 문화. 한국 사회에서 어른을 공경하며 예의를 지키는 효의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상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효잖아요. 실제 문화는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랍니다. 실제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노인이 타고 있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거나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 문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효의 문화가 이상적이면 그것이 바로 실제 생활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에 자리 양보를 잘하고 있다, 이 사회가. 그러면 이거는 이상적인 문화와 실제 문화가 다 일치한 거죠. 지금 이 사례는 일치하지 않는 거죠.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가 있습니다. 물질 문화는 구체적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업적과 사용 기법을 말 그대로 물질 문화라고 말합니다. 비물질 문화가 뭘까요? 비물질 하면 생각나는 게 정신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이지 않은 모든 문화, 정신문화나 행동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안에는 뭐 규범문화라든지 관념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첫 번째는 이 순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5개를 세팅해 놓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문화의 개념, 역사적 변천 순서입니다. 문화의 개념을 역사적 변천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땅이나 곡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이 있습니다. 경작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2번은 마음이나 정신의 수양, 예술이 있습니다. 마음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사회 발전의 일반적 과정입니다. 일반적 과정, 일반의 동그라미요. 특정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의미, 가치,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가치에 가로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미를 생산하는 실천이라 했습니다. 의미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죠? 경작. 두 번째가 뭐였죠? 마음. 세 번째가 뭐였죠? 일반. 네 번째가 뭐였죠? 가치. 마지막은요, 의미였습니다. 2글자씩 끊었습니다. 이 단어들을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문화 개념 변천 순서. 자, 문화 개념의 변천 순서가 있는데 그 변천 순서를 2글자씩 정리하면 돼요. 경작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일반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치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생산하는 실천이죠. 이렇게 해서 이 5글자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두 문자 암기법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문자 암기법으로 정리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문화의 2가지 관점을 보겠습니다. 문화의 2가지 관점은 총체적인 관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관념론적 입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총체론적 입장의 동그라미 1, 관념론적 입장의 동그라미 2, 크게 이 2가지 관점으로 문화를 정의한다고 합니다. 총체론적 관점, 말 그대로 총체의 동그라미요. 어떤 문화 요소를 이해할 때 전체, 동그라미요. 항상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다른 문화 요소들과의 관련성까지 파악하며 문화를 이해하려는 것이 바로 총체론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전체가 있으면 전체에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위 문화적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성을 갖고 연관되어 있느냐,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총체론적 입장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념론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관념론적 입장은 좀 중요한 단어가 규칙이나 원리예요. 그래서 첫째 줄 마지막에 규칙의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원리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관념론적인 입장에서 문화를 보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행동으로서의 말과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 문장에서의 문법,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규칙이잖아요. 자, 규칙 또는 원리를 구별하여 여기서 끊어야 돼요. 문화라는 말을 단지 후자, 즉 뭐죠? 규칙이나 원리. 자,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바로 관념론적인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념적인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가 밑에 읽을 거리에 있는 구디너프예요. 이 구디너프는 관념론적인 입장에서 규칙,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읽을 거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류학의 다양한 전문 분야 중에서 구조주의 인류학, 인지 인류학, 상징 인류학 등에서 우리는 주로 관념론적인 입장에 기초한 문화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학자인 구디너프는 이 개념의 좋은 예를 제시합니다. 그에 의하면 문화란 사람의 행위나 구체적인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끊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델이자 그 구체적인 현상으로부터 추출된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즉 그들 각자가 외계의 사물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느끼고 어떠한 태도를 임하는지, 또한 그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마다 그 성원들의 행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준, 규칙의 동그라미요,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구디너프는 한 사회 성원들의 생활 양식이 기초하고 있는 관념체계, 개념체계 이런 것들을 문화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관념체계에 박스 치면 돼요. 그래서 관념론적인 입장이 구디너프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관찰되는 행위 유형이 아니라 끊어요 그런 행위를 위한 여러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체계, 규칙의 동그라미요, 규칙의 체계가 곧 문화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원리가 있고 어떠한 규칙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 규칙이 바로 문화가 되는 거죠. 이 문화가 바로 관념론적인 입장에서의 문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문화의 특징이 나오죠. 문화는 거시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거시체계 동그라미, 축적성, 공유성, 학습성, 총체성이 있다고 합니다. 축적성, 문화는 다양한 상징적 수단을 통해 세대와 세대를 이어줍니다. 세대의 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성, 개개인의 독특한 취향과 성격, 버릇, 기질 등은 끊어요 문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요? 공유된 게 아니라 이거는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학습성, 문화는 유전적인 특질이 아닌 후천적의 동그라미,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다른 말로 학습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총체성, 문화란 인간이 획득한 지식, 도덕, 법, 관습 등을 포함하는 복합체입니다. 복합체의 동그라미,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망라한다 그래서 총체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문화의 특징은 많이 있습니다. 뭐 창조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보편성이라고 하고요.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성과 다양성이라는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성입니다. 아까 거시체계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체계성이에요.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의 특징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축적성, 공유성, 학습성, 총체성인데 이게 박스 문제로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온 걸로 기억해요. 이런 것들을 잘 지문을 읽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문화의 개념의 변천순서는 이 단어들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이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총체론적 입장이고, 두 번째가 관념론적 입장입니다.